네, 전략 체크인입니다. 코스닥이 앞자리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900선 살짝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힘없이 밀려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900선 언저리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인데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바뀌었죠.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쭉쭉 뻗어 올라가던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2차전지 오를 만큼 올라서 단기적으로 약간은 좀 챙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비교적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는데 운용 전략에 변화가 있으신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좀 얼어붙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변동성 지수, 비트 지수 또한 이제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주도주 없는 이런 수학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 1분기를 회귀를 해서 살펴보면 2차전지와 AI 로봇 이렇게 테마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접어들면서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피크를 좀 찍게 되고요. 실제 현재로서는 순환매 흐름으로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환매 흐름은 아무래도 좀 저평가 인식이 강했던 이런 종목들만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정도만 지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이런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340달러까지 상승하는 이런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AI 점유율이 지금 75%대인데 이것만 유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300달러 이상은 가야 할 종목으로 지금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15% 정도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의견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깨지지 않고 어쨌든 잘 버티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빅테크 이런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렸던 것처럼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일부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계속적으로 드리고요. 아무래도 올 초에 이제 FOMC까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그리고 자동차 세 개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지금 방금 전에 차트를 좀 찾아봤는데 모두 다 5일선, 21선 이탈이거든요. 근데 시세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까지 자동차 바이오 종목들은 좀 잘 버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중 면에서는 뭔가 포트 조절이나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와 바이오 섹터 굉장히 많이 쉬어가고 있는 평가 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포트 변경이나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단기 매매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또 과감한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실적을 좀 추정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바라보는 뷰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현금 대 주식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기존에 의견 드렸던 것은 현금 30%, 주식 70%라고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30%를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1분기 시장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 더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구간이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그런 기회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30%, 주식 70%는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린메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5월에 시장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번에는 세린메이가 약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펀드 분석상 5월에 시장이 좋지 않았던 점을 우리가 미리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지수만 34% 정도 올랐어요. 충분히 조정에 대한 의지가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글로벌 상승률이 탑에 우리 코스닥 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른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보고 5월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지난주만 해도 70% 정도 확률이었다면은 이번 주 들어서면서 83% 확률로 0.25 인상이 확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부분도 좀 부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에 우리 또 애플 실적 발표 이후로 1, 2주 정도 좀 단기 조정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들어갔던 점이 있는데요. 다음 주도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은 지금 어제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렇게 이어가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기보다는 보수적인 시각, 현금 30% 이상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좀 늘려가면서 새로운 기회 기다리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도 다소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 세린메이,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이 용어가 이제 4월 말 되니까 슬슬 나오네요. 어쩔 수는 없나 봅니다. 세린메이 대비를 해보자. 현금 비중 표면적으로는 30% 드리지만 더 보수적으로 운용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70%, 그 가운데서 섹터로는 반도체가 40%고요. 바이오가 30%, 해당되는 종목으로는 한미약품과 유니셈으로 구성이 돼 있던 포트였습니다. 이 포트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바이오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무래도 4월에 있었던 바이오 행사와 6월에 있을 아스코 행사 모멘텀 때문에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 야금야금 지금 내려오면서 5일 정도 단기 조정에 들어갔고요. 어느 정도 단기 상승 자체는 좀 둔화되었다고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비중 줄여서 차익을 좀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니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셈 최근에 박스권 만들어가면서 지금 단기 차트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9,000원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 8,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우리 국내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이런 주변 장비들까지도 좀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 26일 되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때도 그 부분으로 오히려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지금 시장이 좀 대응되었던 점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하이닉스 발표로 인해서 우리 국내 반도체 시장은 다시금 반등 궤도에 올라갈 수 있으니 최근에 있었던 이런 조정폭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저는 매수로 더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스크러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조정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미약품은 수익을 실현하고요. 학회 모멘텀도 끝났고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고 유니셈은 그대로 가져가자. 유니셈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실 생각이신 거세요? 네, 아직은 시세 분출이 다 되었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단기 조정은 나올 법할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6,000원 이하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9,000원에 단숨에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10에서 15% 정도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구간이 8,000원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비중 확대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가 좀 비었네요. 한미약품 매도 처리하고 현금으로 그대로 가져가세요? 아니면 신규 편입 종목이 있나요? 네, 신규 편입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서 의견을 드릴까 하다가 어쨌든 저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저는 발굴을 했고요. 과연 저평가 밸류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 시총 31조 4천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분기 시장에서도 좀 소외됐던 이런 부분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2차 전지나 반도체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휴식기를 가졌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소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지금 상승폭 다 반납하고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1분기 시장을 돌아봤을 때 2차 전지, AI, 로봇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중에서 가장 덩치 큰 기업이 저는 네이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있지만 카카오는 그 외에도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이외의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9만 원대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의 이런 평균 TP 가격 같은 경우는 27만 원에서 29만 원 선까지 오늘 말까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업사이드 영역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좀 찾으시게 된다라면 네이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라는데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네이버가 관심이 좀 많이 뚝 떨어져서 20만 원 선 하회하는지 몰랐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가격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체크를 해 보시죠. 기존에 반도체가 40%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유니셈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에다가 제약바이오의 이 한미약품을 매도 처리하고요. 이 자리에 인터넷 섹터 네이버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부지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체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전반을 꾸려나가는 방법 이 시간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